예, 존경하는 노원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용진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 3, 4, 5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 정영기 의원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또 꿈을 이루기 위해 용기 내서 도전하고 나이가 어떻든 어려운 취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우리 노원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이곳에 계신 분들은 힘든 과정을 거쳐 공무원이란 직업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란 직업을 가진 이유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든 봉사의 마음이든 아니면 수십, 수백 가지의 다른 이유에서든지 말입니다. 자, 그런 개인적인 사유와 이유를 차치하고 국민을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직은 그 채용 과정이 매우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구정질의에서는 지난 몇 건의 채용 과정을 구청장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공익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구청장님의 입장과 설명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 네. 2년 만입니다. 예. 아, 그런가요? 예, 벌써 2년 만에 또 이렇게 자리에서 이렇게 뵙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구정질의가 오늘 세 번째 구정질입니다. 네. 근데 앞서 청장님과 함께했던 두 번의 구정질의는 청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후속 조치 또한 잘해 주셔가지고 매우 순조로웠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총장님께서는 지난번처럼 제가 질의를 드리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구정질의에서는 두 가지의 각각 다른 채용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입니다. 총장님, 이 채용은 몇 년 전에 완료되었던 채용입니다. 물론 이제 총장님 계실 때 이제 채용 내용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을 특정 지을 만한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 우리 노원구청의 채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도 5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밑에 1, 2, 3, 4, 5 밑에 심사위원들 계시죠? 자, 다음 화면. 그럼 이 채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합격자 명단에 2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합격자는 A씨 한 분이고 예비 합격자가 B씨 한 분입니다. 그래서 총 2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장님, 물론 이 공무원 채용 내용이 아마 어떤 건지 모르실 겁니다. 네, 저도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예 아무것도 어떤 직종이나 어떤 네. 특정인을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자, 저 명단에서 합격자 A 씨는 채용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되지 않았을까요? 예. 네. 그런데 합격자 A 씨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입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비 합격자로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비 합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 합격자 규정을 놨습니다. 그럼 다음 채용 순서인 예비 합격자인 B 씨가 채용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예, 원래 됐어야 맞는 겁니다. 아쉽게도 예비 합격자 B 씨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비 합격자 B 씨는 자진 포기를 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수소문 끝에 이 예비 합격자였던 B 씨와 전화 통화가 어렵게 연결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비 합격자 B 씨는 본인이 예비 합격자였던 것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합격자가 입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첫 번째 A 씨가 합격자가 입사를 하지 않아 예비 합격자가 채용될 수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예비 합격자 제도가 있는지도 본인이 예비 합격자인지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비 합격자 B 씨는 채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간단한 내용만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화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서류로 받았을까요?
전화하고 문자로 왔다고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예비 합격자 B 씨는 자연적으로 그냥 내가 떨어졌나 보다라고 매우 심플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채용 공고는 다시 게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로 인해 1차 모집 때 지원하셨던 분들이 아닌 완전 새로운 분이 최종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예비 합격자였던 B 씨와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그 예비 합격자 B 씨는 굉장히 씁쓸해했던 며칠 전의 상황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왜 그런 거지? 라는 물음표가 저한테 계속 생겨나는데요. 총장님, 이런 상황이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이런 글쎄요, 상황이 있을까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 합격자 B 씨를 A 씨는 합격자 A 씨는 뭐 어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입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비 합격자 B 씨를 입사를 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예비 합격자 B 씨도 전혀 모르겠다고 얘기했고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나 저나 좀 앞으로도 좀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예비 합격자 B 씨는 본인의 어떤 지금 직업을 다시 갖고 있어요, 이 분은. 근데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대신해서 이제 입사하신 분이 현재 이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청장님께서 그러면은 예. 그 새로 다시 공모해가지고 예, 딴 사람이 그러면 예, 합격자가 예, 됐다는 지금 거예요. 예비 현재, 합격자로 예, 안 가고.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구청에. 그래서 제가 절대 그분이 뭐 채용돼서 그분의 어떤 뭐 지금 어떻게 일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런 채용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비 한번 합격자 살펴보겠습니다. B 씨는, 네네. 그래서 혹시나 근데 너무 이렇게 근데 뭐 시선제나 결국은 일반직 그 인기제였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굉장히 우리가 한 180명 되거든요. 예, 예. 시선제만 해도. 제가 한 듣기에 한 200명 정도 된다. 네, 그 정도 돼서 아마 청장님도 모르실 거라고 제가 다 뒤져볼 수도 없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네. 만약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네,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전혀 이렇게 누설되지 않도록 이렇게 네, 네. 말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채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채용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앞선 채용과 지금 두 번째 채용은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의 채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두 번째 채용에서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5분의 심사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띄워보겠습니다. 심사 결과에서도 이 채용 공고에서도 합격자와 예비 합격자 2명의 명단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채용에서는 합격자 D씨, 위에 계시죠? D씨가 최종 합격하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 중이십니다. 자, 그럼 D씨가 어떻게 합격자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점수 합계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있는 분이 예비 합격자 C 첫 번째, 그리고 밑에 D씨. 그래서 D씨가 합격자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규정에 따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나머지 합계 점수로 평가가 된 듯합니다. 그리하여 합격자 D씨의 총 합계 점수 278점, 예비 합격자 C씨의 총 합계 점수는 261점으로 D씨가 합격자가 됩니다. 그럼 합격자 D씨의 점수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앞에 계시는 그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각 심사위원분들이 5명의 심사위원분들입니다. 5명의 심사위원분들이 15명의 지원자들에게 얼마의 점수를 주었는지 나타나 있는 표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앞에 화면 PPT에서는 조금 더 잘 보이게 심사위원들마다 편집해서 따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총 지원자 15명을 모두 이야기할 수 없으니 합격자인 D씨 그리고 예비 합격자인 C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심사위원의 D씨,
첫 번째 심사위원입니다. 1번 심사위원 1. 첫 번째 심사위원의 DC와 CC의 평가 점수 합계표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격자는 DC 그리고 예비 합격자는 CC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잘 안 보여서 첫 번째 심사위원의 표만 이렇게 따로 나타내 본 겁니다. 먼저 CC에 대해 평가한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CC 합계 점수가 91점이네요. 자, 그런데 보시면 빨간색과 노란색, 녹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상에서 제가 표시를 해둔 겁니다. 이상에서. 뒤에 실제 점수를 채점하는 평정표 화면을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빨간 칸은 평정표에 체크가 없는 부분이고 노란 칸은 점수표가 이중 체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녹색 칸은 나올 수가 없는 점수가 기재된 부분입니다. 지금 CC의 점수표에는 없지만 파란 칸도 존재를 하는데 파란 칸은 합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CC의 첫째 주 빨간 칸의 점수 CC의 빨간 칸의 점수 46점입니다. 그리고 노란 칸의 점수는 45점입니다. 맞죠, 선생님? 네. 예. 자, 그러면 평정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평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 평정표에는 우리가 방금 여기 봤던 빨간색 46점이라 돼 있고요. 하단 평정표에는 45점. 자, 노란색 첫 번째 줄에 45점 돼 있습니다. 똑같이 점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46점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체크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하단 평정표에 45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점수 칸에는 이중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점수표 체크가 없고 하단에는 점수표에 체크가 되어 있지만 이중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채점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상단 평정표에 46점, 하단 평정표에 45점이 각 항목별로 몇 점을 받아서 점수가 정확하게 집계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평정표를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인 평정표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채점 점수가 정확하게 15점, 14점, 17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정확하게 매겨진 상태에서 공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1번 심사위원 점수표에서 합격자 DC를 보겠습니다. 자, CC는 봤고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씩만 보는 겁니다. 자, DC를 보겠습니다. DC의 지금 노란색 부분 49점과 DC의 녹색 부분 45점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봤죠? 자, 이제 DC입니다. DC의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노란색 칸에 봤었던 49점. 자, 평정표 상단에 써 있죠. 49점이라고. 녹색 칸의 점수는 45점이었습니다. 하단에 45점 써 있습니다. 그럼 이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상단 49점 쪽에 체크는 되어 있지만 49점 쪽에 체크는 되어 있죠. 이것도 근데 두 번째 칸에는 이중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49점이 어떻게 합산된 결과인지도 점수조차 또 여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정상적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평정표처럼 정확하게 점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고, 또한 평정표 하단의 45점은 문제가 더욱더 큽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 최고 점수 7점, 7점, 10점, 7점, 7점을 다 더해도 평정표에 적혀 있는 45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38점입니다. 잘못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서 심사위원 1이 잘못된 것을 표시해 놓은 게 빨간색, 노란색, 녹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평정표에 체크가 없는 부분은 총 4개, 빨간색 부분입니다. 평정표에 이중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총 5개, 노란색 부분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점수 부분은 15개, 녹색 부분입니다. 이렇게 총 15명의 지원자에게 이 심사위원 한 분께서 잘못 기재한 혹은 해명과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의 합이 총 24개가 됩니다. 이 심사위원 한 분의 오류가 말입니다. 자, 총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 자료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공식적으로 낸 자료인가요? 제가 자료의 추천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자료는 우리 노원구청에 있는 자료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이게 예.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예. 저희가 분명히 부서에서는 낸 게 없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리고 뭐 여기- 제가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네네.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이런 평정표하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심사위원 성명 이렇게 해서 사인란 있잖아요. 성명 여기 이렇게 네네네. 이제 심사위원분이 사인하시게 되시는데 그 아니 보통 저희가 심사 같은 거 하면 심사위원 이런 표는 그 점수표는 보통 공개하지 맞습니다. 못하게 예. 돼 있거든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다 이제 확실한 공개된 거라면은 글쎄 이게 다 가려놓고 과연 지금 이것도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변호사분하고 이제 다 상의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특정 짓지 못하고 아예 특정인도 안 되고 어떤 직종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문제만 어떻게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만 공익적으로 네. 그렇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갔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고 네. 이 심사위원분의 성명에 이 사인한 부분에 사인했던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건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심사위원 5분 중에 제일 좀 문제가 많다고 보이는 심사위원 3번. 심사위원 3번의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3번은 빨간색으로 아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테니 3번 심사위원의 표도 잘 보이도록 편집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심사위원 3번의 평가 점수 합계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간 칸은 점수 체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녹색 칸은 나올 수가 없는 점수고 파란색 칸은 합계가 잘못된 점수입니다. 자, 이제 3번 심사위원의 합격자 DC와 예비 합격자 CC의 평정표를 각각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합격자 CC의 평정표입니다. 예비 합격자입니다. CC. 화면을 보시면 평정표 상단에 45점, 평정표 하단에는 42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45점과 42점을 근거할 만한 점수 표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항목별 정확한 점수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45점과 42점이 합산되어 나와 있는지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평정표에서는 아까 보신 바대로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됐기 때문에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자 DC를 보겠습니다. 합격자 DC의 여기 합계 점수가 91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정표를 보겠습니다. 합격자 DC의 점수의 합계는 92점을 파란색으로 아까 되어져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 숫자는 합계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91점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3번 심사위원회 합격자 DC의 세부 평정표도 들어가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평정표의 상단 점수는 43점. 그리고 평정표의 하단 점수는 44점입니다. 이 둘의 합계 점수는 87점입니다. 심사위원 3의 세부적 평가 점수의 91점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정확하게 잘못됐죠. 또한 이 평정표도 어떻게 상단에 43점인지 어떻게 하단에 44점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3번 심사위원도 심사위원의 총 잘못된 부분은 점수 체크가 없는 부분, 빨간색 부분입니다. 총 9개, 나올 수가 없는 점수 1개, 녹색,
잘못 합산된 점수 1개, 파란색 등 총 15명 지원자에게 이 심사위원 한 분께서 잘못 기재하신 혹은 해명과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의 합이 총 31개입니다. 결과적으로 5명의 심사위원분들 중 1번과 3번 심사위원 이 두 분의 오류의 총 합은 55개가 됩니다. 그 어떤 채용보다도 정확해야 하는 공무원의 채용에서 이렇게 의문투성이의 채용 과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채용 과정을 입사 지원을 하셨던 분들이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지는 제가 지금 가늠이 안 됩니다. 이 두 분의 55개의 오류 부분 또한 다른 심사위원분들의 오류 부분을 모두 합하면 그 오류의 합이 62개가 됩니다. 이게 총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62개입니다. 총 62개 하나하나 모두 PPT로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자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채용에서 합격자 DC와 예비 합격자 CC의 점수 차이는 불과 17점 차이입니다. 이 채용 점수판에서 총 오류의 합은 개수는 62개입니다. 어쩌면 합격자와 예비 합격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DC와 CC 외 전혀 다른 분이 입사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직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건 오늘 이 두 가지의 채용이지만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는 우리 노원구청에 이렇게 근거가 불명확한 채용 과정이 얼마나 더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승록 청장님, 이제 구청장님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나눴던 자료를 보시고 누구나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채용 과정이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니 하도 정신이 없어서 뭐 설명을 제가 이게 뭐 수치가 하도 왔다 뭐 미리 자료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꼼꼼하게 뭐 분석해 볼 시간 뭐 기회가 없어서 미리 자료를 못 드리는 건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도대체 제가 이게 뭐 시선제인지 일반 인기제인지도 모르겠고 다른 거였으면 제가 기간제인 건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요. 워낙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채용이 되고 기간제도 뭐 1년에 한 400명, 500명 이렇게 채용이 되는 맞습니다. 상황에서 이걸 다 이게 다 뒤져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이거를 다 또 이거 보는 것 자체가 또 법적으로 이게 허용이 되는 건지도 제가 잘 판단이 안 서서 모든 것을 질문 끝나고요. 다시 네, 저희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도 다시 한번 당연히 뭐 말씀 나눌 수 불공정하거나 있으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 청장님이 모르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됐고 또한 다른 제가 그걸 다 모르죠.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당연히 5명의 심사위원들이 하는 건데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제가 잘 모를 뿐더러요. 제가 이거를 먼저 일체 드리고 관여하지도 싶어도 않고요. 좀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드리고 싶어도 이게 개인 정보가 다 있고 어떤 직종인데 누가 다 특정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근데 이렇게만 가지고 어떻게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추적이 가능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이 어느 직에 채용되고 어떻게 근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구정질의의 목적은 특정인의 당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채용 시스템의 공정성 확보와 그 공정성의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지난 채용 절차와 채용 과정 중에 총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면 대책을 강구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49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채용이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떤 채용보다 상식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노원구에 공무원이 되겠다는 분들께 허탈한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노원구에 몸담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함께 식구가 될 미래의 공무원 분들도 모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노원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원구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남아있는 임기 동안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